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침대 위에 누워서 웹서핑과 영화 감상 등이 가능한 10만원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하고요, 책상 위에서 멋진 전자필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용 펜 지원 태블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미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외 직구로 득템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루하고 지루한 선택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만 최대한 짧게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은요, 9.0 파이 이상으로 할 텐데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9.0부터 UI가 간결해지고 기기 최적화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요. 그 이후의 버전은 보안과 편의성이 향상되어 있는 형태여서 9.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요, iOS 12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아이패드 운영 시스템을 사실상 아이패드 OS로 전환하고 특화를 시작했지만요, 근본적으로는요, iOS와 기본 로직이 동일하니까요, 커다란 의미는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AP입니다. 태블릿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프로세서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코어가 4개인 쿼드코어, 6개인 헥사코어, 8개인 옥타코어 등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코어가 많으면 당연히 성능이 좋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비실비실한 코어 8개보다는요, 탄탄한 코어 4개가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앱은 앱 개발자가 멀티코어에 최적화해서 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고, 어차피 좋은 AP를 장착한 태블릿에서는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장착된 AP의 긱벤치 5 싱글 코어와 멀티코어 성능 점수를 기반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U의 성능은요, AP의 성능을 따라가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복잡해지는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요, 안드로이드는 8인치에서 HD급, 10인치대에서는 풀 HD급이고요. 중급형 이상부터는 QHD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요, 인치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QHD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실상 영화 감상 같은 경우 10인치대에서는 풀 HD만으로도 충분한 시청을 즐길 수 있겠고요, 8인치 정도에서는 HD급도 감내할 만합니다. 하지만 전용 펜을 사용하고 전자필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풀 HD급보다는 QHD급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밝기와 색 재현입니다. 태블릿의 밝기는요,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300니트 정도만으로도 불편함이 없을 텐데요, 혹여 날씨가 화창한 날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전용 펜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소 400니트 이상은 되어야 좋겠습니다. 색 재현율은요, 현재 시중의 태블릿 평균이 sRGB 108% 수준인데요, 최소 80% 수준은 되어야 눈이 느끼는 이질감과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용 펜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서피스와 같은 윈도우 기반 태블릿을 제외하고 애플과 삼성으로 나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애플 펜슬은 능동 정전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펜에서 방출되는 전기 신호 기반이어서요, 좌표 오차가 적고 인풋 딜레이 또한 최소 20ms로 느끼는 불편함도 적은 편입니다. 단점이 있다라면 충전이 필요하다는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삼성의 갤럭시 탭은 전자기 공명 방식인데요,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자기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태블릿의 스피커와 가까운 부분에서는 좌표 오차가 커지는 특성하고요, 인풋 딜레이가 일반적으로 50에서 100ms로 불편함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 A 시리즈는 S 시리즈보다 딜레이가 좀 더 심한 편이긴 하지만요, 최근의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9ms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삼성이 큰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태블릿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계시죠? 자, 그럼 먼저 10만원대 영화 감상용과 웹서핑용으로 적당한 태블릿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의 파이어 HD 10 2019입니다. 이 아마존의 파이어 HD 시리즈는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데요, 다들 아시듯이 OS가 안드로이드 9.0 기반 파이어 OS 7.1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잠금 화면에 무한 광고가 뜨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우회 경로로 설치해야 되고 사실상 좀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웹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따라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혀 경험이 없으시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1인치 IPS Full HD고요. 최대 밝기는 약 400니트, 색재현율 sRGB 86%로 태블릿 디스플레이에서 최소 수준으로 판단하는 80%를 상회하고 있고요. AP는요, 미디어텍의 MT8183으로 옥타코어,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은 약 264, 멀티코어 성능은 약 609로 지금 베스트 4개 제품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성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램은 2기가, 내장 32GB, 외장 마이크로 SD는 최대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선 통신 기술은 와이파이 5이지만요, 블루투스가 4.1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AP에 따르는 제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USB Type-C 3.5mm 단자를 유지했고요. 배터리는 6300mAh로 최대 12시간, 스피커는 가로 사용 기준으로 상단에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압 레벨은 약 84dB입니다. 전면 후면 카메라가 2메가픽셀이어서요. 동영상 촬영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10인치인데다가 베젤이 좀 두꺼운 편이어서 다른 10인치 제품에 비해서 약간 좀 큰 편이고요. 무게도 500g이 넘습니다. 두 번째도 아마존의 파이어인데요. HD8 2020 버전이 되겠습니다. 8인치의 IPS HD이고요. 최대 밝기가 약 450니트로 안드로이드 계열 8인치 제품 가운데서는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색재현율 sRGB가 79%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AP 역시 미디어텍의 MT8168A로요. 쿼드코어의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 약 143, 멀티코어 성능 약 505로 전체적으로 파이어 HD10보다 좀 떨어지는 성능이고요. 마이크로 SD 최대 1TB라는 점은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HD10보다 나은 부분은 무선 통신 기술에서 와이파이 6를 채택했다는 점이고요. 블루투스는 5.0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베젤 두께가 있어서 일반 8인치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도 약 350g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의 갤럭시 탭 A 8.0 2019 버전이 되겠습니다. 8인치 TFT HD고요. 최대 밝기는 394니트, 그리고 색재현율 sRGB 85%로 준수한 수준이고요. 안드로이드 9.0의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429로 쿼드코어의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은 약 168, 멀티코어 성능 약 552로 파이어 HD10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지 무선 통신 기술에서 와이파이 4라니요. 블루투스 4.2.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AP를 바꾸지 않는 한 발생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이크로 5핀이라서 범용성에서 좀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요, 배터리 용량이 5100mAh로 최대 14시간,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8메가픽셀에 Full HD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봐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좀 있지만요, 삼성답게 두께는 8mm, 무게 345g으로 손해 부담을 줄였다는 점과 클래식한 디자인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레노버의 M8 HD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350니트.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 5핀을 쓰는 이유가 궁금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9.0의 AP는 미디어텍의 MT6761 쿼드코어고요.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이 약 164, 멀티코어 성능 약 546으로요. 삼성 갤럭시 탭 A와 비슷한 성능과 배터리 5100mAh의 최대 12시간, 그리고 후면 카메라 5메가픽셀, 그리고 녹스테이션이 기본 제공된다는 점 등은 가격 대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게가 305g이에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여튼 스펙상으로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이는 제품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파이어 HD 10 2019 6.4점, 파이어 HD 8 2020 6.0점, 삼성 갤럭시 탭 A 8.0 2019 6.8점, 레노버 M8 HD 6.2점으로요. 삼성 갤럭시 탭 A 8.0 2019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디까지나요? 스펙으로 구분한 상대평가니까요. 제품별 설명에 대한 내용을 잘 청취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전용펜이 지원되는 얘는 볼펜이고요. 중고평 태블릿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서피스 고와 같은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은 제외하고요. 안드로이드 기반과 그리고 iOS 기반.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과 애플의 대결에서 좀 이상하지만 곧바로 베스트 5점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갤럭시 탭 S6 라이트 64GB짜리가 되겠습니다. 10.4인치의 TFT 풀 HD급으로 베스트 5 가운데 가장 밝기가 떨어지는 435니트이고요. 색 재현율도 98%, 썩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AP 역시 엑시노스 9 9611 옥타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 약 126, 멀티코어 성능 약 1219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제품입니다. 그 이외에 램 4기가,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으로 기본은 갖추었고요. 3.5mm 단자를 유지한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원패 같은 경우 26ms로요. S6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요. 8메가픽셀로 풀 HD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고요. 두께는 7mm, 무게는 465g입니다. 아무래도 라이트이다 보니까요. 성능이 S6의 반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성의 갤럭시 탭 S6 128GB짜리가 되겠는데요. 10.5인치 아몰레드 QHD급으로요. 최대 밝기가 460니트이고요. 색 재현율은 무려 122%입니다. AP는요. 스냅드래곤 855로 옥타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 약 753, 멀티코어 성능 약 2647로 S6 라이트 대비 2배가 좀 넘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램 6기가, 내장 128GB라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기대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으로 기본을 장착했고요. 3.5mm 단자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AKG 오디오와 스피커를 4개로 늘려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비 효과는 글쎄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팬의 인풋 딜레이 59ms로요. S6 라이트보다 느리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위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3메가픽셀로 4K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고 전면 카메라가 무려 8메가픽셀이라는 점은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5.7mm, 무게는 420g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의 갤럭시 탭 S7 128GB짜리가 되겠습니다. 11인치 TFT QHD급, 주사율은 무려 120Hz, 최대 밝기 500니트이고요. 색 재현율은 111%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사율 120Hz라서 상당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설정을 통해서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로 옥타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 약 921, 멀티코어 성능 약 3352로 S6 라이트 대비 3배가 좀 넘는 성능이지만 애플의 A12 바이오닉의 싱글코어 성능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램 6기가, 하드 128기가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예상되고요. 물론 이 덱스 모드가 아직은 좀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 안정적인 덱스 모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역폭이 2배 넘게 확장된 와이파이 6는 당연한 와이파이 5보다 상당한 속도를 보여줄 텐데요. 자, 일단 칩셋이 좋으니까 이런 어부지리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0으로 기본을 장착했고요. 3.5mm 단자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역시 AKG 오디오 S6 전작과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은요. S7에 사용되는 스타일러스, 이 전용펜이요. S6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용펜의 인풋 딜레이가 9ms로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와우! 이건 정말 엄청난, 삼성이 정말 역작을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카메라는 S6와 스펙상 차이가 없고요. 11인치인 만큼 크기도 약간 커지고 무게는 498g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써보고 싶은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번째, 애플의 아이패드 8세대 128GB짜리가 되겠습니다. 10.2인치 레티나 QHD급이 되겠고요. 최대 밝기는 500니트이고 색 재현율은 97%입니다. 일단 색 재현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물론 아이패드 4개 체급상 가장 하위 체급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의 아이패드의 보편적인 색 재현율 구현에 비해 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AP는요. A12 바이오닉 헥사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긱벤치 5 싱글코어 성능 약 1125, 멀티코어 성능 약 2949로 싱글코어의 성능이 갤럭시 탭 S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멀티코어의 성능은 좀 날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램이 3기가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애플이 램 확장의 짠돌이기도 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OS와 하드웨어의 최소화, 최대 구현 지점을 정하고요. 체급을 분명히 나누고자 하는 애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블루투스 4.2를 심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는요 무려 8827mAh인데요. 재밌게도 최대 사용시간이 10시간이란 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플 펜슬은 1세대만 가능한데요. 인풋 딜레이가 약 20ms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 갤럭시 탭 S6와 S6 라이트의 스타일러스보다는 뛰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8메가픽셀의 풀 HD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크기는 갤럭시 탭 S7보다 세로로 길고 두께가 두꺼운 편이 되겠습니다. 무게는 약 490g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 펜슬을 따로 구매를 한다면 S7과의 가격 차이는 7만원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글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5세대 64GB가 되겠습니다. 7.9인치 레티나 QHD급 최대 밝기 500니트이고요. 색 재현율은 무려 135%입니다. 사실상 미니는 인치당 픽셀 수 PPI를 326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니의 색 재현율이 구매율을 증대시키는 요소라고도 하니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같은 AP를 쓰는 아이패드 8세대와 비교하면 운영체제 iOS 12에서 아이포드 OS 14로 펌웨어 업데이트 되었으니까요. 체급상으로도 그리고 성능상으로도 더 나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단지 2년을 주기로 출시되어 왔으니까요. 아마도 내년 전반기에는 6세대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요. 7.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8.5인치 아몰레드로 그리고 AP는 A13 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호환 야 이건 정말 대박일 텐데 그리고 가격은 아이패드 8세대보다 좀 비싸진다 정도입니다. 혹여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잠시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는데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 5.6점, 갤럭시 탭 S6 6.4점, 갤럭시 탭 S7 7.1점, 아이패드 8세대 6.3점, 아이패드 미니 5세대 7.1점으로 삼성 갤럭시 탭 S7과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디까지나요? 스펙으로 구분한 상대평가이니까요. 제품별 설명에 대한 내용을 잘 정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침대 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만한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10만원대 태블릿 하고요 전자필기를 가능하게 하는 중급형 전용펜이 지원되는 태블릿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태블릿을 열심히 아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What? 네 뭐라고요? 아니 뭐 그런 게 사실상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뽐뿌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가운데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에 뜨는 파격적인 제품이 있다면 과감히 질러볼 계획이 있습니다. 여튼 태블릿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고민만 뚫어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같은 모습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